안녕하세요. 3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교육 주제는 심혈관계질환 예방교육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교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간략히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심혈관질환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간략히 심혈관질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혈관질환의 전체적인 통계를 살펴볼 예정이고 그 이후 심혈관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며 심혈관질환 예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론 심혈관질환 정리를 통해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첫 번째 장인 심혈관계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질환이란 심장질환과 혈관질환, 동맥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은 심장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심장병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심장병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후천성 심장병이 있으며 심장의 구조를 심장 근육, 심장혈관, 판막, 심장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전도계로 나눌 수 있듯이 심장병도 각 부위에 생기는 질환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심근증 및 동맥경화 진행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주요 심장질환이며 혈관질환은 뇌졸중과 말초혈관질환 등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이 세계적인 사망률 29.2%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심혈관계 질환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통계는 해외 자료가 아닌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통계이며 여러 질병들에 대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보이는 차트를 봤을 때 사망률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봤던 차트와 비슷한 맥락인 통계 자료입니다. 해당 통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이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심장질환 즉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질병들의 2022년도 연령별 사망 원인 구성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성비 산출 근거는 해당 연령의 사망 원인별 사망자 수 나누기 해당 연령의 총 사망자 수를 한 수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10대에서 20대 연령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30대를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모든 연령대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수한 케이스로 50대, 70대, 80대는 자살, 코로나의 특수성에 의해 3위에 위치해 있으나 실질적으로 2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통계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뇌혈관 질환은 49.8%에서 조금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의 경우 50.7%를 기점으로 2021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61.5%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뇌혈관 질환에 비해 심장질환의 치명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심혈관 질환 종류 및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허혈성 심질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펌프로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에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나이가 들고 여러 환경 요인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 생겨납니다. 죽상경화반이 커지면 혈관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때로 혈관이 심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감소되어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협심증입니다.
또한 죽상경화반이 손상을 입으면 그 자리에 혈전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심근으로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극심한 흉통이 발생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근경색증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개를 통칭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앞에서 봤던 허혈성 심질환의 종류인 협심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일시적인 흉통 또는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협심증의 원인은 대체로 심장의 작업 부하가 충분한 양의 혈액을 심장에 공급할 관상동맥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즉,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관상동맥 혈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심증은 보통 신체적으로 과로할 때나 정서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처음 발생하며 이러할 경우 심장 활동이 증가해 산소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협심증 분류로는 5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면밀히 살펴볼 것은 불안정 협심증이 있습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혈정 및 혈관 수축 등으로 심하게 좁아져 발생하며 안정협심증과 다르게 패턴이 없고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협심증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심장동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음식으로는 견과류, 연어 등 푸른 생선, 올리브유, 베리류, 홍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뒤에서도 나올 내용이지만 심혈관 질환에 있어 고혈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유지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30분 정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협심증을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론 가장 중요한 금연과 금주입니다. 협심증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흡연과 술을 마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금연과 금주를 통해 협심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질환 중 하나인 심근경색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흉통, 흉압감, 호흡이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예방법으로는 당연하지만 금연과 금주가 필수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비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수축돼서 심근경색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추천드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 식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고 효과로는 활성산소에 의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혈액을 응고되지 않게 도와주며 혈액을 맑게 정화해줍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및 중성비장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줘 심근경색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란 말 그대로 동맥이 탄력성을 잃어 굳어지고 또한 콜레스테롤 즉 지방에 의해 동맥 혈관 안쪽 벽에 끼어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동맥 내부 공간의 70% 이상이 막히면 말초 부위의 혈류가 감소하여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즉, 환자가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손발이 차고 저리며 뒷목 당김, 어깨 결림, 기억력 감퇴, 현기증, 만성 피로, 발의 냉감, 근육통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맥경화증이라고 쉽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예방법으론 금연, 과도한 지방 섭취 금지,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빠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담배가 문제되는데 고혈압의 각종 합병증 중에 동맥경화증 관련 합병증을 빨리 유발시킵니다. 술의 경우는 좀 더 낫지만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협심증에서도 언급했던 양파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과, 검정콩, 배, 단호박, 자색 고무바,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호두와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녹아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증은 앞에서 보았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공간이 좁아져 발생하는 협착이 생겨 심근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원인은 관상동맥증과 비슷하게 당뇨병, 고혈압, 운동 부족, 비만, 흡엽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형적인 흉통입니다. 이 증상은 대개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형적인 흉통으로 가슴을 누르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오며 대개 앞가슴 밑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심장판막증입니다. 심장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등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공간과 대혈관 사이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여러 선천적, 후천적 원인에 의해 이러한 판막의 열림과 닫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심장판막 질환입니다. 심장판막이 잘 열리지 않아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협착증이라 하고 반대로 잘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것을 폐쇄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류마티스 열의 후유증,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전신부종,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심장판막증 예방법으로는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 지속적인 빠른 맥박수는 이 자체가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이를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고 기존의 협심증,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장판막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론 제철과일, 잡곡, 된장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생참깨, 감자즙 등이 있습니다. 그중 된장과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리며 그 이유로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효과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된장의 경우 발효 음식으로 하스타민, 류신,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혈압 저하 및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으며 등푸른 생선의 경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 및 면역력 강화,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 제거에 탁월합니다. 다음은 심부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은 각종 질환으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우리 몸 곳곳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고 오른쪽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면 전신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 왼쪽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게 될 경우 피로감, 쇠약감, 폐에 물이 차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3분의 2로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혈관 질환 즉 관상동맥입니다. 그 밖에도 장기간의 빠른 맥박,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 극심한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부전증 예방법으로는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지속적인 빠른 맥박수는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짠 음식을 제한하여 보통 염분을 하루 3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며 고지방, 콜레스테롤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권장합니다. 심부전에 좋은 음식은 연어, 콩,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은 앞서 언급하여 말씀드리지 않고 아보카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비대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비대증은 단순히 심장이 커진다라는 의미도 맞긴 하나 정확한 정의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 상태를 말하는 비후성 비대, 심방과 심실이 늘어나서 확장되는 확장성 비대가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증상을 심장비대증이라고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운동 시 숨이 차는 것, 즉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할수록 그 질병이 가지는 특성과 관련한 증상들이 발현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흉통이 함께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우심실 확장이 있을 경우 하지 부종, 소화불량,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맥과 연관이 있을 경우 실신이나 급사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심장비대 예방법은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혹은 60분 이상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예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식 및 저염식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염분 및 나트륨 섭취가 증가할 경우 세포회액이 증가하여 심장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음식에 간을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주금연입니다. 담배는 심장과 더불어 혈관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알코올 또한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장비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연과 금주가 필수적입니다. 심장비대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김치, 콩류, 다크초콜릿, 토마토입니다. 다크초콜릿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다크초콜릿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 동맥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심장비대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정말 흔하고 실생활 중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수축기 혈압의 160mmHg 이상, 이완기 확장기 혈압의 95에서 10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고혈압은 한 번 측정하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통해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 원인은 짜게 먹는 습관, 복부비만, 과체중, 흡연과 음주 등이 있고 증상으론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시력 저하, 단백뇨, 콩팥기능 저하, 대동맥,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질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법으로는 적색 육류, 당류, 액상과당 음료는 피해야 하며 음식 자체를 약간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도 혈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 흡연이나 음주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는 고혈압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잡곡밥, 피스타치오, 감귤류, 녹색 채소류,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중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 보호, 혈액순환 촉진 등으로 고혈압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너무 빨리 혹은 느리게 뛰는 등 불규칙해진 상태를 통칭하는 용어로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 또는 무증상부터 실신이나 돌연사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휴식 시 성인의 정상 심장박동은 분당 60에서 80회이며 분당 60에서 100회까지는 정상 맥박입니다. 부정맥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며 판막질환과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가벼운 부정맥은 알코올, 흡연, 카페인, 스트레스, 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원인 없이도 부정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이고 그 외 흉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실신 등이 있습니다. 부정맥 예방법으론 카페인, 술, 흡연, 비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술과 커피는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고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나 매우 적게 섭취해도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체조,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나 피로감을 줄 정도로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에 좋은 음식으론 토마토, 연어, 아몬드, 호두, 녹차, 마늘, 검은콩, 자몽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언급한 음식들은 제외하고 보면
마늘과 자몽을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각종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알리신 성분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고, 자몽은 비타민C, 섬유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근염, 심낭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이고, 심낭염은 심장에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심근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심근 대사장애, 고혈압 등과 류마티스 등의 전신성 질환이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고, 심낭염의 경우 특발성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심낭염 증상은 특징적인 가슴 통증입니다. 예를 들면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심근염 증상은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심근염, 심낭염 증상은 최근 몇 년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발생하였습니다. 심근염의 경우 보존적 약물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됐으나 매우 드물게 급성 전격성 심근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낭염 또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나 드물게 재발성 심낭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있으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점차 좁아져 혈관 내 혈류가 줄어들고, 더 진행되면 혈관이 아예 막혀서 뇌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뇌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뇌경색의 원인인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이나 부정맥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심장 내에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혈전 피딱지 쉽게 만들어지고, 이 혈전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막습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으로는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론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력저하, 두통, 어지럼증, 평형감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하는 방법이며, 흡연자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하로 마셔야 하며, 소금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야 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으로는 여러 음식이 있지만 딸기를 추천드립니다. 딸기는 하루 권장 섭취량만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여주는 효능을 보면 딸기는 피세틴이 있습니다. 피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노화와 관련된 신경계 질환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파괴를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40초마다 1명꼴로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만 2천여 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 그렇다면 정말 심장질환에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심장 돌연사의 원인인 심혈관 질환을 알아봐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죠.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아예 폐쇄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의 영향으로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심각한 심장 이상.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우리 몸이 주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슴 통증. 가슴이 아프고 조이는 듯한 압박감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팔 통증. 심장 문제는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쳐서 가슴 외 여러 부위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스꺼움, 소화불량. 소화 관련 증상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감. 70% 이상이 심장마비를 겪기 전에 심한 피로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번째, 식은땀. 갱년기도 아닌데 이유 없이 나는 식은땀은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임채원 영양사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이나 심장의 혈관을 막는 혈전, 기름을 없애주는 음식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하며 심장이 튼튼해지는 음식 속 성분을 소개했습니다. 포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활성산소를 없애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마늘의 알리신,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에는 혈액을 깨끗이 하고 혈관 속 기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 견과류 속 비타민 E는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관 노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며 혈관을 막는 LDL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참견.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 전조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편환내과 이경진 원장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나 약 먹는 것 말고 뭔가 좀 더 해야 할 것 없을까요? 오메가3는 꼭 먹어야겠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질환의 예방에 대한 궁금증들이지요.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가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요, 예방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이라고 하면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1차적 예방이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말합니다. 2차적 예방이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력만 있고 아직 질환이 없는 분들이 하는 예방은 1차적 예방이고,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분들이 하는 예방은 2차적 예방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서 하는 주기적인 검사나 약물 치료 말고 제가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입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해야 할 것은 바로 좋은 생활 습관들의 유지입니다. 약물 치료가 반이라면 좋은 생활 습관들의 유지는 나머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만 하신다면 반만 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 유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과식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미 모두들 아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두 번째, 오메가3, 코큐텐 이러한 것들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선 그런 제품들은 전문의약품도 아니고 대개 보조제, 보조식품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그러한 품목으로 허가조차 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치료 효과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약사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허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고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보조식품들은 대개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특히 심혈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광고한다면 일종의 허위 과대 광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선 오메가3는 매우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을 낮추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 코큐텐은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의 부작용을 일부 감소시켜 줄 수 있어 권고를 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가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헬스장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운동은 꼭 돈을 내고 헬스장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권고하는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대개 걷기, 가볍게 뛰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 종목을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30분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좀 날 정도의 강도를 권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야 하겠죠. 따라서 그러한 운동은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없는 집 근처 운동장이나 강변이나 그런 곳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구를 사용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네 번째. 요즘은 치료하면서 탄수화물은 매우 적게, 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탄고진이 하는 방법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매우 극단적인 식이요법이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을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밀가루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질문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서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갑자기 쌀과 잡곡으로 밥을 해 먹고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을 이용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전체 칼로리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좋은 생활 습관들을 일단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씨는 심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버티고 둘, 셋, 넷. 심장 환자들도 그렇고 어떤 일상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많이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이 되게 부담이 크게 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일상에서 많이 써야 되는 근육을 운동해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아리 스트레칭도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 중 하나다. 네, 다시 한번 올리세요. 하나, 둘, 그리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바로. 이 근육은 장단지 근육 운동하는 거야. 이거는 장단지는 저희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 환자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 혈류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앉아 있거나 갑자기 쓰거나 그럴 때는 혈류가 밑으로 막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얘가 펌핑하는 능력을 해서 내려왔던 걸 다시 위로 올려줄 때 얘가 아주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환자들한테는 특히 이 종아리의 펌핑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평상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많다. 벽을 바라보고 서서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벽에 짚고 손을 머리 위까지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천천히 팔을 내린다.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 목과 등을 곧게 하고 몸을 천천히 구부려 정강이 밑을 가볍게 잡아준다. 잘 넘어지지 않는 무거운 의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고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왼손으로 발을 잡고 천천히 당긴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일자로 걸을 때 한쪽 발을 1초간 드는 동작을 첨가하여 걷는다. 등을 기대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무릎을 최대한 곧게 펴고 발가락이 천장을 가리키도록 발등을 위로 구부린다. 폐경이 되면서 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이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어져서요. 체중이 똑같아도 체지방을 쌓이게 되는 거고 체중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초 대사량을 늘릴 작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육량 늘리고 그리고 활동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나 약 먹는 것 말고 뭔가 좀 더 해야 할 것 없을까요? 오메가3는 꼭 먹어야겠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질환의 예방에 대한 궁금증들이지요.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가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요. 예방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이라고 하면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1차적 예방이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말합니다. 2차적 예방이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력만 있고 아직 질환이 없는 분들이 하는 예방은 1차적 예방이고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분들이 하는 예방은 2차적 예방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서 하는 주기적인 검사나 약물 치료 말고 제가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입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해야 할 것은 바로 좋은 생활 습관들의 유지입니다. 약물 치료가 반이라면 좋은 생활 습관들의 유지는 나머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만 하신다면 반만 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 유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과식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미 모두들 아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두 번째, 오메가3, 코큐텐 이러한 것들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선 그런 제품들은 전문의약품도 아니고 대개 보조제, 보조식품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그러한 품목으로 허가조차 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치료효과나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약사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허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고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보조식품들은 대개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특히 심혈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광고한다면 일종의 허위 과대 광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선 오메가3는 매우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을 낮추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 코큐텐은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의 부작용을 일부 감소시켜 줄 수 있어 권고를 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가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헬스장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운동은 꼭 돈을 내고 헬스장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권고하는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대개 걷기, 가볍게 뛰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 종목을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30분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좀 날 정도의 강도를 권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야 하겠죠. 따라서 그러한 운동은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없는 집 근처의 운동장이나 강변이나 그런 곳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구를 사용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네 번째. 요즘은 치료하면서 탄수화물은 매우 적게, 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탄고진이 하는 방법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매우 극단적인 식이요법이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을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밀가루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질문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서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갑자기 쌀과 잡곡으로 밥을 해 먹고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을 이용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전체 칼로리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좋은 생활 습관들을 일단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의 좋은 식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종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심장판막증, 심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부정맥, 심근염, 심낭염, 뇌졸중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으론 1순위는 금연, 금주입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강도의 운동, 혈압 유지, 스트레스 및 카페인을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먹으며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음식으론 양파, 사과, 아몬드, 호두, 검정콩, 딸기, 연어 등 푸른 생선, 방울토마토, 녹황색 채소, 김치, 마늘, 녹차, 자몽 등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상이 발현하기는 쉽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초기에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상으로 3월 안전보건교육인 심혈관계 질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